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오늘 날씨도 역시 춥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오늘도 계속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검찰 수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쉴 틈도 없이 오늘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뭐 아니 실장님께서는 초지일관 예, 어느 누구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로 나오시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네, 의문을 제기했던 네네, 문재인, 서훈 네네, 두 분으로부터나 청와대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 받은 적도 없고 네네, 제가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누구에게도 네.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네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하나 구속 사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방송도 있고 그런데 도망갈 이유도 없고. 아니 그것은 네. 이제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침해하면은 또 잡혀가고 조사받습니다.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12시간 반이요. 고령인데 12시간 조사하면 고문 아니냐 뭐 이런 이주연 님이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예우를 갖춰서 아주 친절하게 물을 것 다 묻고 강도 높으면서도 참 잘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한테도 그렇게 시장님께 대우한 것처럼 검찰이 대우합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 대우 받으시네요, 그럼? 뭐 저한테 제가 왜 특별 대우 받겠어요? 지금 제가 실업자인데.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나 누구에게도 네. 검찰이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사를 받으셨지만 어쨌든 실장님께처럼 검사들이 예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모르고 앞으로 네. 검찰이 만약 그러지 않았다 하면은 네. 제가 얼마나 잘 조사를 강하게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느냐 네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사실은 검찰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그렇죠. 과연 그런 문화가 없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렇죠. 제가 시장님이 무서워서 그러나? 아니죠. 제가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게 한 7, 8년 전에 소위 목포 보혜저축은행에서 제가 수원지검 수사 무마하려고 3천만 원 받았다. 그 이제 MB 정부에서 저를 의원직 박탈시키려고 했지만은 재판에서 제가 이겨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는 이제 돈을 받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으니까 분위기가 좀 나빴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이번에는 한 7, 8년 사이에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제가 조사를 강도 높게 받고 왔어도 부장, 검사, 수사관 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사가 앞으로 쭉 이어져야 되고 만약 저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잘 조사를 해주기 바란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좀 홍보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제 페이스북을 계속 봤거든요. 예. 시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아직
페이스북에 오늘 방송 스케줄을 쫙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않아도 어제 사실은 오후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예. 만약에 다른 분들의 예처럼 못 나오게 되면 방송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대안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안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올려놓으셔서 이분이 모든 방송 매체들 출연하시기로 한 방송 매체들이 대안 마련 같은 걸 하느라고 부산을 떠는 걸 하지 말라고 배려해서 이렇게 미리 올리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 댓글에도 그렇게 달았죠. 우선 조사를 받는 중에는 핸드폰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시간은 사실상 검사와 조서를 받는 것은 7시 20분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와 변호사는 대기실에 가서 쉬고 검사께서 자기가 작성한 서류를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제가 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변호사하고 저하고 가서 또 그 서류를 다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늦어졌고 또 전부 날인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 대기실에서 쉬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변호사밖에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이제 핸드폰을 볼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의를 갖춰야죠. 거기 뭐 조사 받으러 간 사람이 거기서 히다 거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의가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니까 다 답변 못했어요.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런데 내일 방송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됩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왔길래 뭐 노는 시간에 그냥 일정 올려줬죠. 어쨌든 12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편하게 받았다. 근데 이거는 다른 그게 딱 편하게 무슨 제가 어떻게 편하게 받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검사실은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분들의 예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분들 수사할 때도 검찰이 그런 문화를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시다 이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젊은 태양이라는 분은 댓글에 갈 길이 아직 끝이 보이고 힘냅시다 뭐 이렇게 응원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응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대준 씨죠. 이대준 씨 서해 피격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월 달인데 이대준 씨 유가족을 만났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격려까지도 했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 아들이 이제 공개 편지를 보내고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뉴스도 나오고 보도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는데 그때 이미 윤 대통령이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실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나오셔서 보셨겠지만 오늘 뭐 신문에 다 대서특필되는데 문재인 케어를 철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동 정책도 이제 완전히 뒤엎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이것도 일환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동감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로 특히 좌파 정당과 좌파 언론을 척결하고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등을 흔들고 탄압하고 또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문 헬스케어, 문케어 이런 것도 다 뒤집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ABC Anything but 클린턴 다 좋은데 클린턴이 한 것은 안 된다 하고 뒤집어 버리듯
지금 현재 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anything but 문재인 네네. ABM 정책으로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특히 노동 문제나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국회에서 개혁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연금도 그렇고 네네. 문케어도 그렇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라. 개혁과 혁신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화물자 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강공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말이죠. 환자가 100% 부담하고 부담했던 거를 3,800여 개 진료 항목이거든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그런 정책인데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 그다음에 노인, 아동,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그런 정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이제 뒤엎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정책이 지금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그 관련자들을 전부 다 수사하고 이렇게 처벌하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네네. 국정원의 인사만 하더라도 어떤 정권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한다, 인사 잘못된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망사가 됐잖아요. 됐는데 낙하산 많이 하던데요. 지금 뭐 낙하산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문케아가 오히려 네네.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럼요. 2021년도에 흑자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적자였는데 이제 정착돼 가면서 네. 흑자를 내고 있다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일부의 어떤 환자들은 하루에 몇 곳, 네. 한다 1년에 1,200곳을 환자가 다녔다. 네네. 이런 사람들도 있죠. 5천만 국민이 사는데 어떻게 다 지키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네네. MRI 뭐 이런 것을 남발해서 찍는다 하는데 그러한 것을 개혁하고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지 송두리째 잘돼 나가는 그렇죠. 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폐쇄지. 아니 제 몸에서 손가락 하나 좀 골맞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러니까 재정 파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작년에 2조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문재인 케어 환영받고 있는데 환영받는다고 포퓰리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